더존 비즈원을 통해 본 공개 매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단상 최근, 글로벌 사모펀드 EQT의 더존 비즈원 경영권 인수는 현재 국내 자본시장에 가장 주목받는 거래 중 하나입니다. EQT는 2025년 11월 더존 비즈원의 경영권 지분을 1조 3천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으로 EQT는 의결권 기준 37.6%의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거래와 관련하여 주식 매매 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공개 매수가 발표되지 않자 주가는 급락하였으며 그 이유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즉 공개 매수 취소, 보너스 지연.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총 3개 파트로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파트 1. 공개 매수 지연의 법적 전략적 함해 및 주요 선례 비교 파트 2. 최근 국내 공개 매수 사례를 통해 본 선행 조건, 리스크 관리와 전략적 목표 차이. 파트 3. 글로벌 사모펀드 입장에서 더존 비즈온 같은 아시아 소재 디지털 업체의 포지셔닝, 즉 쉽게 말해 파트 1은 왜 공개 매수 선언을 당장 하지 않았는지, 파트 2기는 다른 공개 매수 건들은 당장 했었는데 이거는 무엇이 다르기에 하지 않았는지, 이제 파트 3은 글로벌 사모펀드 관점에서 한국이라는 미국, 유럽 대비 작은 나라에 있는 더존 비즈온이라는 조각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문사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파트 3. 글로벌 PE 입장에서 더존 비즈온 같은 아시아 소재 디지털 업체의 포지셔닝 1, 2025년 에이파크 디지털 M&A 시장 구도, 2023년 아시아 M&A 시장을 지배했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가파른 금리 인상, 지정학적 긴장 고조의 거시경제적 역풍이 2024년 말부터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아시아 시장은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와 잠재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신중한 낙관론이 확산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화 기조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말루에이션 기대 격차, 말루에이션 갭을 축소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며 M&A 거래 재개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자본은 소수의 검증된 대형 펀드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딜 유형 역시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조 단위의 이 메가딜스과 기존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높이는 볼트온, 볼트온, 소규모 인수에 집중되고 있으며 중간 규모, 밋사이즈의 거래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모펀드 피 이 업계의 근본적인 전략 변화를 시사합니다. 과거 저금리 시대의 레버리지와 시장 성장 베타에 의존했던 성장 중심 투자에서 벗어나 고금리 환경에 적응하며 운영 중심 바이아웃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제 PE는 인수 후 직접적인 운영 개입, 디지털 전환, 시너지 창출을 통해 내부 수익률 알파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PE 펀드들은 인하우스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은 볼트온 전략의 부상과 일본 시장의 매력도 증가와 같은 핵심 트렌드를 이끄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두 자본의 대이동, The Great Reallocation, 핵심 타겟 국가 및 투자 논리 글로벌 PE의 아시아 투자 지도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과거 아시아 태평양 딜 가치의 절반을 차지했던 중국 시장은 지속되는 지정학적 긴장, 경기 둔화, 예측 불가능한 규제 리스크로 인해 투자 매력도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이 거대한 자본은 리스크 분산, 디리스킹 전략에 따라 구조적 성장 기회와 안정성이 검증된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P2의 자본은 일본, 한국이라는 세 개의 핵심 축으로 재배치되고 있습니다. 2.1. 일본 거버넌스 개혁과 가치 창출의 기회의 땅. 일본은 2024년 아시아 PE 투자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습니다. 2024년 일본의 PEV 투자 유치액은 전년 대비 40.8% 급증한 17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아시아 태평양 전체의 15.6%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투자의 배경에는 네 가지 핵심 동인이 있습니다. 1. 기업 거버넌스 개혁. 일본 정부와 규제당국 도쿄증권 거래소 등은 기업들의 자본 효율성 개선과 주주 가치 제고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풍부한 카브아웃 기회. 거버넌스 개혁 압력에 직면한 일본 대기업들은 비핵심 사업부를 매각하고 공개 매수를 통해 상장 폐지하여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명확한 가치 창출 경로. 일본 기업들은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성과 비효율적인 운영 구조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P2의 운영 개입, 오퍼레이셔널 인터벤션을 통해 마진을 개선할 여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저렴한 조달 비용, 지속적인 저금리 환경 덕분에 레버리지, 바이아웃 LBO 파이낸싱 비용이 미국이나 유럽 대비 현저히 낮아 PE의 수익률 제고에 유리합니다. 케이스 스터디 1, 테이크 프라이베트, KKR의 퓨지 소프트 공개 매수. KKR은 2025년 2월 19일
일본의 IT 시스템 통합 기업인 FUG 소프트에 대한 2단계 공개 매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총 57.92%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4월 임시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자녀 지분 스퀴즈아웃 절차를 밟아 100% 자회사화 및 상장 폐지를 완료했습니다. 이 딜은 초기 경쟁자였던 베인 캐피털을 제치고 창업 가문의 지지를 확보하여 성사시킨 전형적인 공개기업의 사유화, 퍼블릭 투 프라이베이트 사례입니다. AKR의 목표는 후지소프트를 상장 폐지시켜 단기 실적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장기적인 운영 변혁, 오퍼레이셔널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케이스 스터디 2, 테이크 프라이베트, 블랙스톤의 테크노프로 인수. 블랙스톤은 2025년 8월 약 35억 달러, 약 5,070억 엔 규모로 일본 최대 IT 서비스 및 엔지니어링 아웃소싱 기업인 테크노프로에 대한 공개 매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블랙스톤의 일본 투자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블랙스톤의 투자 논리는 경제의 디지털화, 디지타이제이션과 인공지능 AI이라는 거시적 순풍 세큘러 테일와인스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28,000명 이상의 엔지니어를 보유한 테크노프로를 플랫폼으로 삼아 블랙스톤의 글로벌 자원과 AI 전문성을 투입하여 성장을 가속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두 사례는 일본 시장 M&A의 성공 공식이 단순한 자본 투입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AKR은 후지소프트 창업 가문의 지지를, 블랙스톤은 테크노프로 경영진의 공개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반면 베인 캐피털은 후지소프트 이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인수를 철회했습니다. 이는 성공적인 일본 바이아웃 뷰아웃을 위해서는 1. 기존 경영진, 창업 가문, 모기업, 카브아웃의 경우 과의 강력한 파트너십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2. 인수 후 적용할 명확하고 강력한 운영 개선 플랜이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점 한국, 대기업 구조조정 및 고도화된 기술력 한국은 M&A 시장에서 PE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34.5%, 2024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성숙한 시장입니다. 글로벌 PE는 한국 시장에서 두 가지 주요 기회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1. 대기업 구조조정, 재벌, 체볼들이 핵심 사업 반도체, EV, AI, 로봇 등에 집중하기 위해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량한 매물이 지속적으로 출회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력 및 디지털 전환, AI와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한국 M&A 시장의 핵심 동인입니다. 특히 기업용 소프트웨어 SAC, ARP, 핀테크, 사이버 보안 분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케이스 스터디 샘, 플랫폼 인베스트먼트, EQT의 더존 비즈원 투자. EQT는 2025년 11월 약 9억 3천만 달러, 약 1조 3천억 원을 투자하여 한국 최대의 전사적 자원 관리 ERP 및 중소기업 SME 소프트웨어 기업인 더존 비즈원의 지분 37.6%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QT는 이 투자를 단순한 재무적 투자가 아닌 장기적 파트너십으로 규정하고 회사의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및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운영을 강화, Enhancing Operations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IT 서비스 및 기업용 소프트웨어, SaaS ERP, 쉬운 승리의 종말과 운영 개선 기술의 테크놀로지. 섹터는 2025년 상반기에도 전체 바이아웃 거래의 22%를 차지할 정도로 여전히 PE의 핵심 투자처입니다. 하지만 투자 논리는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과거처럼 단순히 매출 성장성, revenue growth과 멀티플 확장, multiple expansion에 의존해 높은 수익을 내던 쉬운 승리의 시대, days of easy wins는 끝났습니다. 고금리 환경과 높아진 밸류에이션 부담 속에서 이제 PE스는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기업을 인수한 뒤 적극적인 운영 개입을 통해 마진 개선을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이는 앞서 분석한 KKR의 푸지소프트 인수를 블랙스톤의 테크노프로 인수의 핵심 논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EQT가 더존비즈원의 운영 강화를 목표로 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PE는 이제 기술 기업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며 글로벌 스케일을 활용해 수익성을 직접 개선하는 오퍼레이터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네, 바이 앤드 빌드 전략. 핵심 가치 창출 수단으로서의 볼트온, 볼트온. 과거 볼트온, 볼트온. 인수는 대형 플랫폼 기업 인수 후 부가적으로 고려되는 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서 2025년 이는 P2의 투자 논리, 인베스트먼트 세시스 자체를 구성하는 핵심 전략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이는 1. 높은 플랫폼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고 2.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규모 인수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며
파편화된 시장을 통합, 컨솔리데이션하고 즉각적인 시너지를 창출하여 운영 개선, 알파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2024년 딜 시장이 대형 딜과 볼트온으로 양극화되었다는 분석이 이러한 전략적 움직임을 뒷받침합니다. 4.1 실행 사례 분석 플랫폼 구축 및 통합 글로벌 PE들은 아시아 디지털 시장에서 바이 앤드 빌드 전략을 공격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케이스 스터디 5 EQT 한국 SK 실드스 플러스 세쿨레어 EQT는 2023년 한국의 물리 보안 2위 업체인 SK 실드워스를 인수하여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이후 2024년 EQT는 SK 실드스의 볼트온 투자, 볼트온 인베스트먼트로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 세쿨레어를 인수했습니다. 이는 물리 보안 SK 실드워스 바탕과 사이버 보안 시큐레이어를 결합하여 교차 판매, 크로스 셀링 기회를 창출하고 플랫폼의 전체 가치를 높이는 통합 보안 플랫폼 구축이라는 명확한 전략적 목표를 보여줍니다. 케이스 스터디 6 EQT 인도 인디움 소프트웨어 플랫폼 EQT는 인도의 디지털 전환 전문 IT 서비스 기업인 인디움 소프트웨어를 인수하며 이를 다수의 소규모 볼트온을 위한 훌륭한 플랫폼, A good platform for multiple smaller bolt-ons 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EQT는 지난 10년간 인도 IT 서비스 분야에서 12개 기업에 투자하며 33개의 볼트온 인수를 집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듐을 플랫폼으로 삼아 파편화된 인도 IT 서비스 시장을 통합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케이스 스터디 7 CBC 글로벌 아시아 테크 인사이트 플러스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 CBC의 포트폴리오 기업인 테크 인사이트 반도체 정보 서비스는 글로벌 소비자 기술 리서치 기업인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를 볼트온 인수했습니다. 이 인수는 상호 보완적인 콘텐츠와 고객, complementary content and customers 을 통합하여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특히 자동차 부문 등 새로운 전략적 산업으로 접근성을 확대하는 시너지를 창출했습니다. 케이스 스터디 8KKR 전략적 피칭 KKR은 한 발 더 나아가 볼트온 전략 자체를 마케팅 도구로 활용합니다. AKR은 잠재 매물 창업주 경영진과의 초기 미팅에 자사 포트폴리오 기업의 CEO를 대동하여 AKR이 파트너로서 볼트온 인수 어떻게 지원하고 실행하는지 직접 설명하게 합니다. 이는 볼트온이 단순한 금융 활동이 아닌 파트너십과 성장을 위한 핵심 역량으로 포지셔닝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섯, 경쟁 구도. 아시아 시장의 PE 거인들은 어떻게 싸우는가? 5.1. 강자 독식. 2024년에서 2025년 아시아 PE 시장의 경쟁 구도는 강자 독식으로 요약됩니다. 2024년 APX 지역의 액티브 인베스터 수는 전년 대비 10% 감소했습니다. 자본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소규모 펀드들이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위 20가의 대형 펀드의 딜 가치 점유율은 41%로 여전히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LP 출자자들이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서 검증된 트랙 레코드와 대규모 자본 운용 능력, 강력한 운영팀을 갖춘 글로벌 메가펀드 및 유력 아시아 지역 펀드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5.2 차별화 전략, 규모, 스케일대, 전문성, 스페셜라이제이션 이러한 강자 독식 구도 속에서 PE들은 규모 또는 전문성으로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EL, 메가펀드, 블랙스톤 KKR 이들은 압도적인 규모 스케일와 사모주식, PE, 인프라, 크레딧을 아우르는 다양한 자산 클래스 물티애세트를 활용합니다. 블랙스톤, 아시아 바이아웃, 사모펀드 100억 달러 목표 달성와 같은 막대한 드라이 파우더를 기반으로 AR 트렁크 160억 달러, 테크노프로 35억 달러, 같은 조단위 메가딜을 주도합니다. 이들은 AI, 디지털화 같은 거대 테마, 메가 트렌드에 베팅합니다. KKR, 아시아 전역의 PE, 인프라, 크레딧, 운용자산, AUM을 650억 달러까지 확대했으며 후지소프트 같은 복잡한 테이크 프라이빗 딜이나 대규모 인프라 딜에 집중합니다. 이 전문 펀드 EQT는 섹터 전문성, 스페셜라이제이션을 바탕으로 틈새 시장을 공략합니다. 전략 EQT는 대형 펀드 BPA9 외에도 인도 SEA, 일본, 호주를 타겟으로 하는 미드마켓 전략을 병행합니다. 이는 인듐 소프트웨어 사례처럼 특정 섹터 기술, 서비스, 헬스케어에서 바이 앤 빌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특화된 접근 방식입니다.
이 모든 경쟁 구도를 관통하는 테마 오버어칭 테마는 아시아 P, 이 시장의 경쟁 패러다임이 자본력 드라이 파우더나 딜 소싱 네트워크에서 인수 후 가치 창출 포스트 어큐지션 밸류 크리에이션 역량으로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일본 시장에서 경쟁 심화가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꼽힌 것은 단순히 투자자가 많아져서가 아니라 PE들이 운영 역량을 놓고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AKR이 볼트온 전략 자체를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제 P, 이 이스, 우리가 이 회사를 사면 우리의 운영팀, 디지털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를 증명해야만 딜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6자문사 플레이북, 아시아 디지털 딜 수입 및 집행 전략 6점, 1 선제적 딜 소싱, P2 리디 매물 발굴 전략 P2의 투자 전략이 운영 중심과 바이 앤 빌드로 진화함에 따라 투자은행 IB의 딜 소싱 역시 단순한 매물 중개가 아닌 가치 창출 스토리가 내재된 매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기획하는 오리지네이션 역량이 중요해졌습니다. 6.2 전통적 소싱, 카브아웃과 승계 1 대기업 비핵심 자산, 코퍼레이트 카브아웃스 타겟 이 전략은 특히 일본과 한국에서 유효합니다. 접근법 일본 대기업과 한국 재벌 이 직면한 자본 효율성 개선 압박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IB는 대기업의 IR 자료와 사업 보고서를 분석하여 1. 본업과 시너지가 적거나 주츠 성장은 하지만 본업 대비 규모가 작아 주목받지 못하는 숨겨진 보석 히든잼 사업부 3. 수익성이 낮은 사업부를 식별해야 합니다. 블랙스톤이 인수한 소니, 페이먼트 서비스, 인포컴 등이 이러한 카브아웃의 성공 사례입니다. 두 번째 가족 기업 승계 패밀리 오운드 비즈니스 타겟 특히 일본과 동남아시아에서 풍부한 기회가 존재합니다. 접근법 자문사는 두세 승계의 어려움을 겪는 창업주에게 기관 소유 (institutional ownership)로의 전환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는 창업주가 유동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PE가 전문 경영진과 볼트온 전략을 통해 기업을 다음 단계로 성장시키는 윈윈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6.3 현대적 소싱 데이터 기반 오리지네이션 1 데이터 플랫폼 활용 더 이상 개인의 인적 네트워크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크런치베이스, 피치북, 링크드인 같은 온라인 플랫폼과 스피다 같은 지역 특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잠재적 매물, 최근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으나 성장이 정체된 스타트업, 경쟁사에 밀린 이에서 3위 사업자를 체계적으로 스크리닝해야 합니다. 두 번째 대안 데이터 분석, PE의 투자 테마, AI, 데이터 센터, 사이버 보안이 명확해짐에 따라 IB는 관련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웹 트래픽, 앱 사용량, 특허 출원 현황 등 대안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개 경쟁 입찰, 이옥션이 시작되기 전에 프로프라이터리 딜, 단독 딜, 기회를 발굴해야 합니다. 세 번째, PE 포트폴리오 분석, 리버스 소싱. IT 서비스 기업들조차 PE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IB는 한 발 더 나아가 EQT나 CBC처럼 바이 앤드 빌드 전략을 구사하는 PE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 플랫폼에 결합될 수 있는 논리적인 볼트온 타겟을 발굴하여 PE의 역으로 제한하는 리버스 소싱 전략이 필요합니다. 7. 잠재 매수인들을 사로잡는 투자 설명서 인포메이션 메모란둠 작성 7.1 핵심 내러티브 왜 이 매물이 잠재 매수인 X, PE의 다음 플랫폼인가? MN의 EM은 단순히 기업 정보를 나열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이는 매수자 PI를 설득하기 위한 마케팅 문서이자 PE의 투자심의위원회 IC를 통과시키기 위한 논리적인 스토리텔링입니다. PE 심사역들은 수많은 IM을 검토할 때 정해진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트리아지 1. Executive Summary 무슨 회사인가? 매력적인가? 2. Financials 숫자가 LBO 모델을 뒷받침하는가? 3. Market 시장에서 왜, 어떻게 이기는가? 따라서 자문사는 IM의 모든 요소가 이 회사는 피해, 스폰서의 지원 자본, 운영, 네트워크를 받아 성장할 수 있는 완벽한 플랫폼이다 라는 단 하나의 내러티브를 향하도록 치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7.1 아시아 디지털 자산 IM의 핵심 강조 요소 1 Investment Highlights 가치 창출, Value Creation 기회를 숫자로 제시해야 합니다. 경쟁사 대비 낮은 SG&A 비중 및 운영 효율화를 통해 현 10%의 EBITDA 마진을 업계 평균 15%로 개선 가능.
명확한 볼트온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 파편화된 시장 내 상위 5개, 잠재 인수 타겟 리스트 및 예상 시너지, AI, 디지털 전환 등 거시적 순풍 테일와인드의 수혜자임을 명확히 합니다. EI, Financial Performance, EBITDA 조정, Adjustments, PE는 Adjusted EBITDA를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합니다. IB는 창업주 관련 비경상 비용, 일회성 랜디 비용, 과도한 접대비 등 조정 논리를 공격적이면서도 방어 가능하게 개발하여 EBITDA비를 최대화해야 합니다. 매출의 질, Quality of Revenue, 디지털 기업의 경우 총 매출 Total Revenue 보다 반복 매출 비중 Recurring Revenue, 순매출 유지율 Net Revenue Retention, 고객 이탈률 천 레이트 등 매출의 질적 지표를 강조해야 합니다. FCF 전환, FCF 컨버전, 캐펙스가 낮은 SaaS 기업이나 안정적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데이터 센터의 경우 높은 EBITDA 대비 FCF, 인겨 현금 흐름, 전환율을 강조하여 PE의 LBO 모델에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야 합니다. SAM, Market and Growth, 시장 및 성장성. 단순히 시장이 크다고 나열하는 대신 왜 이 기업이 경쟁사 대비 독점적 우위 모웨이트를 가졌는지에 특허 기술, 높은 고객 전환 비용,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설명해야 합니다. 네, value creation, 가치, 창출, 핵심입니다. 매도자의 약점, 비효율적 운영 낮은 마케팅 지출, 내수 시장 의존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PE 스폰서의 개입으로 쉽게 해결 가능한 기회로 재포장 리포지셔닝 해야 합니다. 예. 현재 내수 비중 90%이나 글로벌 PE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일본 및 유럽 시장 진출 시 즉각적인 매출 성장 가능. 8. 자문 비즈니스를 위한 최종 전략 아시아 디지털 M&A 시장의 패러다임이 자본에서 운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IB가 성공적인 자문 실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전략을 실행해야 합니다. 1. 지리적 전문성 강화. 글로벌 PE의 자본이 일본, 한국, 인도 등으로 명확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문사들은 각국의 규제, 대기업 구조조정 동향, 현지 파트너십 구축 방식에 대한 심층적인 로컬 전문성을 갖추고 이를 글로벌 PE의 니즈에 정확히 연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볼트온 기획. 수동적으로 매물을 기다리는 대신 EQT의 SK 실더스, 세큐레어 사례처럼 자문사가 먼저 플랫폼 기업과 볼트온 타겟을 조합하여 PE의 Buy and Build 기회를 기획, 아키텍팅하고 제안해야 합니다. 이는 자문사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가치 창출의 언어로 소통하라. PE의 경쟁력이 오퍼레이션으로 넘어갔습니다. IB 역시 IM 작성과 마케팅에서 단순한 재무지표의 나열이 아닌 어떻게, how, 마진을 개선하고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이룰지에 대한 가치 창출의 언어로 PA와 소통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후 아시아 디지털 M&A 시장에서 자문사의 핵심 플레이북이 될 것입니다.